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 늦은 오후 조용한 배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한창 출항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큼을 무정하려고 하시는데요? 꽃게. 가을과 함께 돌아온 꽃게잡이에 나선 것인데요. 만선의 꿈을 안고 나서는 길.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대략 1시간 정도요? 15마일 정도 가요. 1시간 후에 도착한 꽃게 황금어장. 선원들이 부표를 던져 금을 내릴 곳을 표시하면 조업이 시작됩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업. 꽃게는 유자망으로 잡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파악한 후 꽃게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 잡는 방법인데요. 달리는 배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풀리는 그물. 이때 그물에 발이 걸리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400m의 그물이 다 풀릴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게 뭉쳐 들어가면 사고예요. 사고 나지면 꽃게도 안 걸리고 그물만 다 뭉치니까 똘똘 말려 그물. 이렇게 하루에 내리는 그물 양이 10개에서 20개. 밖에서 부표를 띄우는 사이 선장은 조타실에서 위치를 체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표시하는 것인데요. 조그맣게 큰맛 찌개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표시에 이걸로 찾는 거예요. 이걸로 프로타로 물 방향만 보고 치는 거예요. 물 모양이요? 마지막 그물까지 내리면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투망 작업이 끝이 납니다. 곧바로 얼마 전에 그물을 쳐놓은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과연 꽃게가 그물에 잡혔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게 풍년이다! 어른 손바닥만한 꽃게가 그물에 주렁주렁. 말 그대로 풍년입니다. 많이 걸린 거죠. 엄청 걸린 거죠. 손 잡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어린 꽃게를 방류한 덕분에 어획량이 늘어났다는데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즐겁답니다. 오매불망 기다린 귀한 손님 꽃게. 좋죠. 왜냐면 그동안 또 꽃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으면 모든 사람 어민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재밌으니까. 봄과 달리 가을 바다의 진미로 꼽히는 건 숫게입니다. 산란이 끝나 살이 빠진 암깨에 비해 살로 꽉 차 있기 때문인데요. 가을에 이 꽃게가 더 담백하니 맛있을 수가 있어요. 봄에는 알이 차잖아요. 알 때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진짜로 미식가들은 이 숙회를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물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집게발의 끝부분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불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라주냐 안 보여. 너무 많이 들어가는가? 이 집게발로 다른 개의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네요. 이게 키로에 4마리짜리. 어우 되게 크네요. 네. 이게랑 몇 킬로 나가나요? 250에서 300. 불리한 꽃게는 바로 수조로 보냅니다. 모든 수산물이 그렇듯이 꽃게 역시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가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에서 꽃게 분리 작업을 할 때 선별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살이 안 찼다는 거. 딱딱해지는데 아주 물렁물렁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살이 없어요. 살이 물렁물렁하고. 덜 자라 속이 빈 꽃게는 살이 오를 수 있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밤새 계속되는 꽃게 조업. 찬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빨리 작업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려니까 어렵지.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보통 7시 나와서 아침 한 5시까지 할 거요. 많이 하는 거지. 막 찌그러서니까 등어리가 많이 아프다가 봐. 덕분에 돌아가는 배가 꽃게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하면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250kg에서 300kg 정도. 많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죠. 들어갈 때 제일 기분 좋잖아요. 많이 잡아갖고. 아침이 돼서야 도착한 대천항. 잡아온 꽃게의 양이 300kg 가까이 되다 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형 크레인으로 연결해 한 번에 옮겨줍니다. 꽃게를 바닥에 쏟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드는 사람들. 경매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대, 중, 소 이렇게 나누는 거고 약간 물렁거리는 건 따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대중소로 분류된 꽃게. 이들은 봄, 가을 꽃게잡이 시즌이 되면 하루 종일 잡아온 꽃게 선별 작업만 하는데요. 제철인 요즘은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참 성수기 때는 100척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성수기 막 들어서서 많이 힘들긴 하죠. 한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저희가 많이 할 때는 10톤에서 12톤 정도 하면은 이런 상자를 계속 10톤씩 막 날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기대로 분리된 꽃게는 잠시 수조에 보관됩니다. 경매가 끝나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경매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매점, 횟집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철에 잡힌 신선한 꽃게는 주로 찜으로 먹지만 일부는 급속 냉동돼 간편식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순살 게장을 만드는 이 업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90% 이상이 지금 다 꽃게예요. 작아놓으면은 2만 짝이 들어가고 고기를 조면은 한 1,800톤 정도 있습니다. 게장이 밥도둑의 대명사로 불리다 보니 사계절 내내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바쁜데요. 오늘 작업할 양은 약 3톤. 얼어있는 거를 해동시켜서 작업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팔다리가 떼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팔다리는 녹을 정도로 해동을 시켜줘요. 반해동 상태로 만들어주면 작업하기 딱 좋답니다.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고 무겁지를 땄을 때 이 정도로 속에는 살짝 얼어있고 한 게 제일 자르는 작업에서 제일 좋은 정도의 녹음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해동된 꽃게는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순살 게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살이 가장 많은 몸통. 신선도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100씩 떨어져야 되거든. 순살 꽃게장을 만들려면 살이 꽉 찬 꽃게를 골라야 하는데요. 좋은 꽃게란 무겁고 살이 꽉 차고 배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잡는 즉시 급속 냉동에 싱싱함이 살아있는 꽃게. 하지만 생물인지라 똑같이 잡아도 선별 과정에서 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이런 꽃게는 색깔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바로 요 녀석들이죠. 제일 먼저 개가 죽으면 배꼽부터 새카매져요. 개물로 때는 항상 배꼽 보고 오는 아하, 이렇게 보니 알겠네요. 상한 꽃게를 골라내기 위해 시각 외에 후각까지 동원되는데요.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역한 냄새가 나요. 색깔이 조금 무육빛 나는 색깔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이제 상한 거예요. 이게 사지고 보면. 그래서 냄새가 나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의외로 꽃게는 버릴 것이 없다는데요. 이 게딱지도 쓰일 곳이 있답니다. 껍데기는 음식점 하는 데가 있는데 밥을 볶아갖고 별도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다시 요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쓰이는 거예요, 이거. 살이 별로 없어서 잘라낸 다리도 따로 모아둡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제발로 육수 내고 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나갈 때 이거 따로 팔아요. 매일 7시간 동안 꽃게를 손질하다 보니 어깨와 손목은 늘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똑같은 거를 작업하다가 보면 이 손목하고 어깨에 무리가 가갖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손이 다 꼬부러졌어. 이거 해서 그런 거지. 오래 해서 얼마나 하셨는데요? 6년. 6년. 몸통만 남은 꽃게는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밀대로 살살 밀어 순살만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개마다 다 틀려요. 조금 작은 거는 반에 3분의 2 조금 큰 거는 한 숟갈. 꽃게 한 마리에서 나온 순살 양이 이 정도. 순살 게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꽃게를 계속 밀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물질도 걸러내야 해서 시각과 촉각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안 보이지. 이거 잘 봐야 돼. 요런 거. 그거 뭐예요? 요런 거. 이런 게 잘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거 게딱지 이런데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제 좀 주워내야 되고. 기계로 할 수 없어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짜면서 이거를 이게 자꾸 한 번씩 만져보면서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로는 안 돼요. 밀대 외에 손으로도 살을 짜내는데요. 당연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에 너무 힘을 많이 줘야 돼. 이 관절이 안 좋아져. 그래요? 그래서 요걸로 짜다가 요 방맹이로도 짜고 이러는 거야. 많이 녹았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조금 덜 녹았을 때는 요 방맹이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어느새 꽤 많은 양이 모인 순살. 오늘은 한 950kg 정도 꽃게를 써가지고 작업했고요. 순살은 대략 58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짜고 하는데 끝까지 잘 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양은 그렇게 막 팍 줄어요. 그래서 순살이 되게 귀하죠. 한쪽에서는 양념 간장을 만들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시마를 비롯해 각종 한약재가 들어가는데요. 간장게장 자체가 좀 비린데 그 맛도 잡아줄 뿐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 한약재다 보니까 또 몸에도 좋고. 여기에 감칠맛을 살려줄 말린 표고버섯도 함께 넣어줍니다. 저희는 조미료를 안 넣기 때문에 이게 천연 조미료라 보시면 돼요. 한 4시간 정도 끓였을 때 가장 깊은 맛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버섯을 먼저 넣고 끓이고 있어요. 이어서 단맛을 내줄 사과, 배를 비롯해 각종 채소까지 총 20가지 재료를 먼저 우려줍니다. 4시간 후 양조 간장을 넣어주는데요. 왜 번거롭게 따로 끓이는 걸까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12시간 끓이면 순살 게장에 들어갈 간장이 완성됩니다. 식힌 후 순살에 넣어 섞어주는데 이때 맛의 황금 비율이 있답니다. 꽃게 순살하고 간장을 3대1 비율로 맞추고 있어요. 꽃게의 맛도 가장 잘 나오고 짜지도 않고. 작업자들 노력에 집약차례해도 과언이 아닌 순살 간장 게장. 여러 세대 중 편리한 걸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랍니다. 별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인데요. 살이 다 발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밥이랑 비벼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비빔밥도 맛있고. 바로 그냥 밥이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어요. 종일 서서 일하며 완성한 순살 게장.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데요. 꽃게 일이 힘들지만 제가 작업해가지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가져가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뿌듯하고.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처음 먹어본다. 처음 먹어본 사람도 반하게 만드는 가을 별미. 바로 새우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껍질이 까져 있는 순살 새우장이네요. 유용하고
먹기 좋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까먹으려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맛도 아주 담백하고 연하고 맛있고. 순살 새우장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바닷가. 작업복을 챙겨 입은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시라는 거세요? 아, 여기 저희 새우 잡으려고요. 여기가 새우 양식장이거든요. 이곳은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새우 양식장입니다. 제철인 가을을 맞아 그동안 키운 새우를 잡을 건데요. 미리 쳐놓은 삼각망을 확인해 봅니다. 얼마나 잡혔을지 궁금해지는 순간 새우가 힘차게 존재감을 뽐내네요. 양식장에서 잡아 올린 것은 흰다리 새우. 대하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대하랑 흰다리 새우는 그 새우 그 코에 보시면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대하는 좀 길고 흰다리 새우는 대하보다 짧고 흰다리 새우는 꼬리 끝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고 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가 더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진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삼각망을 올리자 성인 손바닥 길이만한 흰다리 새우가 가득합니다. 봄에 새끼를 넣고 키우며 흘린 땀방울이 가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5톤 정도 양이 있고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걸 넣어서 제가 지금 9월달까지 약 한 4, 5개월 정도 키운 겁니다. 갓 잡아 올린 흰다리 새우는 탱글탱글한 육질의 단맛이 일품인데요.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질 좋은 재료. 순살 새우장의 맛을 높이기 위해 매일 주문량만큼만 가져온답니다. 신선도를 요하기 때문에 주문량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100kg에서 300kg 정도 작업을 하고 급속 냉동된 것도 저희가 새우 깔 때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작업장까지 5분 만에 도착해 선도는 최고. 바로 준비된 얼음물에 넣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한편 작업하기 수월하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잠시 후 흰다리 새우가 얼음물 속에서 기절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머리와 몸통 분리하기. 새우 머리는 살이 별로 없는 데다가 뾰족한 뿔이 있어 아예 제거해 줍니다. 여기가 마디여서 여기를 잡고 비틀으면 이렇게 머리만 떨어져요. 이렇게 떼내면 머리 안쪽에 있는 살까지 나온다는군요. 근데 가위로 자르면 더 편하지 않나요? 가위로 자르면 필요한 부분까지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제일 중요한 껍질 까기. 싱싱한 새우일수록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 기술을 요하는데요. 엄지손톱으로 여기 새우 다리 쪽을 살짝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껍질을 잡아서 까면은 훨씬 잘 까져요. 이 정도로 벗겨야 합격. 하지만 흰다리 새우가 15일에 한 번씩 탈피를 해서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데요. 이게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새우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새우들은 탈피한 후에 3, 4일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새우 피가 얇은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더 까기가 힘들고 거기다 온도에 민감해 금세 상할 수 있어서 빨리 까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우 손질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얼음을 가져와 부어주는데요. 때문에 계속 손을 물에 담갔다 빼면서 새우 껍질을 까야 하는 작업자의 손은 얼기 직전.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서 손이 많이 시렵고 갑각류라 그런지 좀 질겨서 잘 안 까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려면 차가움도 참아가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어느새 많이 모인 새우 순살. 하지만 작업자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손질하는 사이 선도가 떨어진 새우가 생겨나 골라내야 하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좋은 선도가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이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요.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건 따로 빼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싱싱했던 새우 왜 변했을까요? 새우가 열이 많아가지고요 색상이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그 손에 있는 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걸 쓴다고 해도 선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순살로 남는 건 이 정도. 양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기에 세척까지 철저하게 신경 씁니다. 새우에 남아있는 핏기나 이물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2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마친 흰다리 새우는 싱싱해서 회로 먹어도 될 정도인데요. 이어서 양념 간장 만들기. 각 재료에서 맛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잘라서 간장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순살 새우장. 맛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법 재료도 가져옵니다. 저희 지역 특산품인 오디 열매입니다. 이걸 넣으면 단맛이 더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넣고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그대로 정량에 맞춰 간장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에서 50분간 더 끓여줍니다. 새우 순살을 손질하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쏟습니다. 달인 간장은 식힌 후에 채로 걸러내 새우에 넣어줍니다. 하루가 지나자 먹음직스럽게 변한 순살 새우장. 그런데 갑자기 분리시키는데요. 왜죠? 한 번만 끓인 간장인데 이거를 2번 끓여주기 위해서 새우는 빼고 간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끓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장을 팔팔 끓여서 새우가 들어가 낮아진 염도를 올려 간을 맞춰주는 작업인데요. 그러는 사이 간이 밴 순살 새우는 정량에 맞춰 예쁘게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2번 끓인 간장을 넣어주면 순살 새우장이 완성됩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양념 순살 새우장도 개발했다는데요. 특이하게 생새우가 아닌 간장에 담갔던 새우가 들어갑니다. 이러면 짜지 않을까요? 간장에 담갔던 새우를 쓰는 이유는 물기만 뺀 새우는 양념을 바로 버무렸을 때 간이 안 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장을 담갔던 새우를 그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수입산 새우나 이런 것들을 가격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국내산 새우가 품질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걸 알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에서 서둘러 뭔가를 내리는데 이게 뭔가요? 전복인데요. 지금 완도에서 출하 작업을 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전복 싱싱하죠? 맛과 영양이 뛰어나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는 전복. 움직임이 좋고요. 살도 좀 많이 있고요. 뚜껑 자체가 선명하고 보기에 이것이 깨끗하고 이런 전복들이 좋은 전복입니다. 딱 중간 사이즈에 있는 이 아이들이랑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거의 1년 정도 된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1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2년 이상에서 3년까지도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사이즈들은 라면 전복이나 갈비탕에 들어간다던가 반찬용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시고 아무래도 이 큰 사이즈들은 거의 약으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족이 양식장을 운영해서 바로 공급받는 완도산 활전복. 이곳에서 순살 전복장으로 재탄생되는데요. 너무 빼가지고 전복이 지금 묻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딱 붙어있는 전복을 칼로 하나하나 떼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복들은 같이 이렇게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려면 우선 물에 담가 놓으면서 분리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전복은 껍질과 빨판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바닷물에 있다 보니까 여기 물에 이런 이끼들이 막 있어요. 물이끼 같은 이물질은
미끌거리기 때문에 30분간 물에 담가 불려줍니다. 그 사이 전복 껍데기 세척을 준비하는 작업자. 에어치퍼를 사용하는데요. 껍데기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손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애들이 바닷속에 자라면서 기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전복에 붙어서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결국 전복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제거를 해줘야만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깨끗한 전복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새끼 꿀과 따개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테스트해가며 찾아낸 방법이라는데요. 한 번에 대량 작업이 안 되는 까닭에 소음과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를 이용해 전복을 일일이 닦아내야 해서 작업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작업인데요. 바닷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세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더럽고 입주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의 전복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솔질. 특히 싱싱한 활전복의 경우 움직임이 많아서 작업하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깨끗한 음식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줘야 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닦다 보면 목이 뻐근해지고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데요. 아무래도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되니까 손목에 힘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는 그런 점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파스가 떨어지는 날이 없답니다. 주로 쓰는 데가 네. 여기니까 나빠요. 전복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일할 때는 먹고 싶지 않은데 목 아플 때는 먹고 싶어요. 아, 일할 때는 먹기 싫어. 씻는 동안에 껍데기 조각이나 이물질이 전복에 들어갈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세척해줍니다. 입에 들어갔을 때 잘못 씹으면 이빨이 좀 깨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뽀얗게 환골탈태한 전복. 이제부터는 껍데기와 살을 분리시켜 순살 전복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섬세한 작업이라 더 신경 써야 한다는군요. 이쪽이 전복 잎부분인데 넣었을 때 이렇게 까지게 되거든요. 잡아당기는데 내장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줘야 돼요. 내장은 살살살 떼서 따로 분류를 해주시고 빨간 색깔이 전복의 이빨이거든요. 떼어내면 전복의 이빨과 촉수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를 떼어주시면 전복 살만 남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세척해서 드시면 돼요. 요리할 때 넣으면 맛과 영양을 높여주는 전복 내장도 따로 챙겨줍니다. 거의 60% 이상의 영양 성분이 내장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시면 전복을 먹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계절 내내 보양식 재료로 인기 있는 전복.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문량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귀찮고 어려운 손질을 대신해줘서 바로 먹을 수 있다 보니 연령대 상관없이 인기랍니다. 활전복으로 도착했을 때보다 손질 전복으로 도착하면 확실히 정수물에 씻어서 바로 요리를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거동이 힘드신 분들께 많이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생으로 쓰이는 순살 전복과 달리 전복장은 쪄서 만드는데요. 익혀져서 담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어린 아이들도 먹기에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복을 익히기 전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3가지 재료를 넣습니다. 비린내를 잡아줘야 되는데 생강만 넣기에는 그리고 마늘만 넣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3가지를 모두 다 넣은 거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한 전복은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게 약 1시간 동안 수증기로 천천히 쪄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열린 뚜껑. 잘 익은 전복은 색과 냄새로 알 수 있다는데요. 아까 올라가기 전에 색깔이랑 조금 다르게 우리 사람의 피부색을 좀 많이 띠게 되거든요. 전복 냄새도 나기는 하지만 밤을 찐 냄새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작업자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이물질 세척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찐 전복은 통째에 들어가는 전복장과 순살만 잘라서 들어가는 전복장으로 나뉘어 만들어지는데요. 소비자에게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순살 전복장이라는군요. 마약장이라고 이제 껍질 없이 손질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소비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순살 전복장.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질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야채도 식감이 좋고 향도 좋고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콤함으로 입맛을 돋우어줄 채소까지 넣고 직접 만든 양념 간장을 채워줍니다. 정성으로 완성한 순살 전복장. 오늘 생산은 이걸로 끝이라는데요. 택배가 그날그날 들어온 거 개수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두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야채도 안 좋고 전복 상태도 안 좋고 맛도 없고요. 계속 보고 있자니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마약장은 매콤하게 다짐이 들어가서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 기호에 맞게끔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계란 후라이 정도 해서 같이 간장하고 한 스푼 정도 떠서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고요. 순살 전복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를 위해 서둘러 포장을 마칩니다. 이제 전국으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농산물, 수산물을 만들고 고객님들 밥상까지 올리는 과정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